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자, 용호상박의 명예의 전당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수익률입니다. 박병주 매니저를 시작으로 조기준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연속 2번, 강시환 매니저. 지난달에는 IPM1ESC로 조기준 매니저가 35%, 8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은 어땠을까요? 명예의 전당입니다. 자, 3월 초대 우승 백인현 매니저였고요. 4월 강시환 매니저가 96.61%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주인공이죠. 거의 이호근 매니저가 역대 용호상박 최다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그 전설은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5월, 6월 모두 100% 넘는 수익률, 그리고 지난달 이호근 매니저가 57.38% 수익을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치킨을 많이 뿌려드렸었죠. 자, 과연 이번 9월 시장의 분위기가 현재 나쁘진 않은 상태인데 여기서 우승할 매니저는 누가 될까요? 자, 먼저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햄버거 발굴의 달인 이효근 매니저, 트렌드 세터 강시환 매니저, 최상위 수급주만 공략 최원범 매니저, 시세 분출의 추적자 성하준 매니저.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자, 드래곤팀 월수팀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성하준 매니저, 강시환 매니저, 최원범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힘차게 또 용호상박 해볼 텐데요. 먼저 프리토크를 우리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용호상박 프리토크 주제 열어주시죠. 미국이요. 지난주만 해도 VEU를 철폐한다 해가지고, 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에 공장 많은데 이거 어떡하냐라고 악재로 좀 작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 끝나기 직전이죠. 한 3시쯤에 블룸버그 소식통으로 해서 이게 좀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도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냐, 막판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미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VEU 철폐 말고 앞으로 반출을 허가한다. 그런데 조건이 달렸어요. 디테일이 달렸는데 이게 1년 연간 단위로 앞으로 좀 이거를 허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 이걸 지금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 불확실성이, 지난주에 있었던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가 된 거냐? 아니면 1년에 한 번, 야, 이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쭉쭉 그냥 나갔었던 건데 이걸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검사 맡아야 돼? 라고 생각을 들면은 또 다른 불확실성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치명적 규제가 될지 불확실성 해소로 봐야 될지 현재 시장에서 이 이슈는 어떻게 좀 다뤄봐야 될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이거 내일 조금 시장에서 핫한 뉴스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먼저 저희의 고유명사 성하준 매니저부터 시작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타자. 네, 일단 뭐 저는 사실 지금의 이 이벤트가 결과적으로는 저는 불확실성 해소가 맞지 않나라는 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실 이전에 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사실상 프리패스였죠. 프리패스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재받는 부분이 없었는데, 사실 이게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로 전환된 뒤로부터는 언제 좀 브레이크가 걸릴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리스크가 주가에 좀 크게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이게 왜 불확실성 해소냐면 이 언제 막힐지 모른다라는 큰 공포가 차라리 지금 이 게임의 규칙이 명확해졌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냥 매년 경신하라라는 부분으로 규칙이 정해졌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에 좀 투심을 위축시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뭐 당장 중국 공장을 셧다운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점에서 본다라 그러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그 부분에 크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발언한 사람이 트럼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항상 그 트럼프는 정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장사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강하게 얘기하고, 지난주에 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좀 약간 풀어주는 느낌. 1년에 한 번씩 검사 받아라. 이런 식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또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또 풀어줄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 그렇게 좀 억지였을 때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가가 그렇게 크게 많이 출렁이지도 않았습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고 약간의 그러한 변동성만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큰 반도체 업황에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중요한 거는 큰 틀에서의 매크로 발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반도체를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최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의 시장을 보게 되면은 과연 이제 이 정도 이슈로 흔들릴까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철퇴를 정말 우리가 많이 맞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22년도부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나요? 거기 이제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고생했고, 삼성전자 5만 원대 갔을 때 정말 주주총회가 무서울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발에 대한 지금 규제잖아요. 모든 것의 근원은. 근데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지금 뭐 디램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지금 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메인으로 지금 잡혀 있는 곳을 우리가 이제 테일러 공장이라든가 미국의 이제 본격적인 생산을 바라본다라면은 반도체는 그래도 우리가 투자해야 될 대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크게 걱정 안 하는 이유가, 네. 일맥상통하시네요. 네네. 일단. 왜냐하면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규제를 하고 싶죠. 중국 쪽에 물건 못 팔게 하고 싶고.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대부분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들 보시면 뭐 다 지금 미국의 장비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만 해도 뭐 지금 매출, 그러니까 그 전체 그 매출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시장이 지금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을 트럼프는 뭐 견제하고 싶지만 이걸 견제하게 되면 이제 미국 기업들이 좀 타격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게 꼭 SK 하이닉스, 삼성전자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 전체 반도체 장비 회사들한테도 타격이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태클은 좀 걸겠지만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중간중간에 약간씩 이제 약간 이제 걸림돌은 작용하지만, 그게 좀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트럼프가 그냥 예. 하면 그냥 그렇게 가야죠, 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호근 매니저님 말씀 100번 좀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중국의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규제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결국 자기 발등 찍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도 지금 뭐 시안 공장의 낸드 생산량이 약 30%가 넘고, SK 하이닉스도 우시 공장의 디램이 약 40%가 넘어요. 그럼 이거 중단시켜 버린다. 그러면 이거 글로벌 공급망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호근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 미국 주요 기업들한테 타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강시현 매니저님 말씀까지 덧붙여서 트럼프가 좀 한번 크게 질렀다가 좀 발을 빼주는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가 맞다라고 보이고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중국 시장과 미국에 대한 견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반도체 주요 기업들 입장에선 오히려 국내 생산 라인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좋지 않을까. 뭐 최근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평택, 뭐 SK 하이닉스는 뭐 청주 공장 이제 가동 준비 중이고, 용인에 대한 그 생산 공장까지 있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너무 중국에 초점 맞추지 말고 국내 생산 시장에 좀 더 비중 실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포커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가 또 주가가 올랐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사 수혜를 받아서 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가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많이 밀렸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땅땅하게 버텨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고, 오히려 그냥 선단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런 반도체, AI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텨준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면서, 지금 솔직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가 됐고, 그게 올라가야 우리가 원하는 증시 4천 밸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그냥 안심하시면서, 물론 중간중간 짜증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쵸. 그냥 매매하시면 좋겠다라고 그냥 투자하시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인베스팅 관점으로 호흡 길게 가져가면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아예 종목을 말씀드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래서 아까도 중국이 좀 궁금했던 거, 아까 성준 매니저님 의견이 되게 저는 괜찮았던 게, 중국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난주 그래서 나 얘기 많이 했던 게, 근데 중국 이슈랑 무관한 반도체 종목도 꽤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 궁금한 종목 Y에서도 이수페타시스 이야기를 많이 했고, 뭐 코미코 같은 종목도 있어서 이런 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쭉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바로 같아요. 바통 받게 되면은 저는 PCB 쪽을 좀 괜찮게 PCB. 봐요. 네, PCB 쪽을 봐야 되고, 역시나 이제 삼성과의 전통 협력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미 좀 제 밴드에도 말씀을 드렸고, 원익 IPS라던가 대덕전자, 그리고 두산테스나 이런 기업들 같이 이제 우리가 1세대 정말 삼성의 피가 묻어있는
그런 협력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좀 종목을 고르는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럼 기본에 충실한 건 어떤 종목일까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기관 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세 종목 정도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오늘 또 마침 월수팀 포트폴리오가 제 여기 있어가지고 좀 보니까 근데 반도체 종목이 하나도 없네요 아직. 이호근 매니저님,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사인이 좀 오고 가면 내가 용호상박에 반도체 탑픽 종목으로 갖고 오겠다 또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아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가지고. 그래요? 일단 이제 좀 반도체 어떻게 보냐면 네. 지금 HBM 테스트 쪽 이쪽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기판 쪽도 괜찮은데 이제 기판은 뭐 이미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뭐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유닛 테스트. 유닛 테스트가 이제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크이, 그 다음에 뭐 YC 뭐 이런 좀 테스트 쪽, HBM 테스트 쪽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HBM도 오늘 좀 4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아서 다시 그 HBM3에 있었던 사이클이 4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거 보면 뉴스 하나 좋은 거 나오게 된다면 또 수급도 충분히 좀 빨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프리토크로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저희 프리토크 이야기를 잘 한번 기억하시고 내일 시장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용호상박 성적표 볼 시간입니다. 현재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종목 수익률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 수익률입니다. 이야, 1, 2, 3위가 다 지금 화목에 있네요. NRB가 여러분 갑자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7.88%. 조기준 매니저가 1위에 올라섰고요. 프로티나 백인현 매니저가 2위입니다. 14.16%. 3위 코롱티슈즌 바로 직전에 편입했던 종목인데요. 11.8%. 진짜 이가람 매니저 말처럼 시원하게 코 풀면서 시원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은 어떻게? 포트폴리오 현재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야, 여기도 지금 화목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현상인데요. 조기준 매니저 1위 26.81%, 백인현 매니저 19.6% 2위, 3위 이가람 매니저 12.62%로 야, 지금은 호랑이가 용을 잡아먹었습니다. 와, 지금 이제 호랑이가 다시 발톱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와, 호랑이 발톱이 진짜 매서운 것 같아요. 이만큼 나왔는데요. 이호근 매니저 자꾸 이제 순위 보시면서 자꾸 풍평을 하시길래 무슨 말 하시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하박팀이 이제 지난달 충격을 받아서 네. 단체로 심기일전 하고 있어요, 지금. 합숙 훈련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회의 시간도요. 예. 평소보다 더 오래 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냥 어디 갔다 온 것 같던데. 예, 맞아요. 지금 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월수가 원래 이러지 않는데 생각이 들어서 왜 월수가 지금 저기에 순위표에 아무도 없고 왜 화목이 싹쓸이 했는지. 근데 저는 이유를 하나 알아요. 어떤 거죠? 저는 이유를 하나 압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주 전쯤에 저희 제작진과 제가 회식을 제안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월수는 시간이 아무도 안 돼서 다들 방송 끝나고 집으로 가셨는데 그 다음날 화목은 모두 회식에 참석해서 팀워크를 다졌습니다. 야, 그 이후에 지난주부터 바로 이렇게 주가가 쭉쭉 올라간다는 것? 저는 이거는 팀워크에 문제가 있다. 회식 불참 여부가, 회식 참 여부가 이 성적에도 좀 나오지 않나. 강시환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봤던 그 조기준 매니저님의 종목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저점에 찍고 오는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그 본인의 그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이가라는 매니저하고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은 제가 그분들 성향을 잘 아는데 그런 종목이 아니거든요. 요거는 아마 셋이 모여서 회식 때 야, 요 종목 어떨 것 같아? 같이 모여서 하신 맞아요. 종목인데 왜냐면 그 종목 세 개가 다 같이 잘 갔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그러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한번 합숙을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강시환 매니저님 귀멸의 칼날 말고 회식의 칼날이라고 회식의 칼날이 지금 관통했다. 관통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화준 매니저님은 회식 못 오셨잖아요, 또. 네네. 기분이 좀 빠지긴 했는데. 네. 예. 뭐 이거는 뭐 보니까 그게 이유라면 방송 끝날 때마다 좀 모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이렇게 다 같이 치맥하면서 팀워크를 다지는 것. 저는 이거 좋게 생각하는데요. 최영범 매니저님 다음에 부르면 꼭 와주시길 바래요.
뭐 새벽까지 있을까요? 네, 그러시면은 또 다음 달 당장 지금부터 해서 뭐 성적을 쫙쫙 올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순위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 근데 월수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또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오늘 또 은근 이 네 분 자존심이 많이 상해가지고 오늘 정말 칼날을 간 종목들을 많이 갖고 왔을 것 같거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최원범 매니저 순서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최원범 매니저는 여기서 리뷰를 해볼 텐데 뭐 하나 건수는 올렸어요. 바로 로키트 헬스케어를 해볼 텐데 야, 이게 원범 헬스케어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제가 리뷰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 로키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뜨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좀 진입하신 분들이 꽤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꽉 잡고 개시라고 꽉 잡고 홀딩이라는 또 말씀을 썼는데, 자, 이 종목은 지금 핫한 의료 AI 관련주 재생의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우리가 가장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는 오가노이드 쪽. 그래서 동물 실험에 대한 FDA 폐지가 이 종목에 대한 반사 수요를 굉장히 좀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그리고 로키트 헬스케어 지금 약간 투탑으로 좀 가는 그림인데 지금 진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의 9월 달은 제가 제약바이오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ABL바이오 너무 잘 가죠. 리가캠도 너무 잘 가죠. 거기다가 유한장애까지 지금 이제 또 바닥을 다지고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9월 달에 승부를 띄워야 될 종목은 저점 매수다라는 점. 그래서 저점의 매수가 확실히 좀 들어갔고요. 로키트 헬스 같은 경우에도 더 가기 위한 지금의 파란 캔들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모래로 성을 짓게 되면은 금방 무너지죠. 그래서 사상누각입니다. 그래서 모래로 성을 지어가면서 그 중간중간에 물을 뿌려서 점성을 계속해서 줘야 되죠. 그래서 그 점성이 파란 캔들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높은 성을 짓기 위한 과정 속에 정말 일부분이다. 오늘의 그런 하락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들이 가격까지 그대로 홀딩감 좀 유지하시면서 바이오 계속해서 좋은 가점 다음 주 금리 인하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키트 헬스케어로 용호 상박에서 수익이 났다라는 이 기분 좋은 소식 최원범 매니저 덕분에 또 하게 됐습니다. 이제 원범 헬스케어로 저희가 지칭하도록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원범 매니저님 칼을 간 종목 이제 하나 둘씩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화목팀이 합숙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회심의 증권주라나 좀 증권주요? 네. 아무도 지금 증권이나 지주사 종목들을 약간 갸웃갸웃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고민이실 게 그래도 들어갈 때 증권주를 들어가야 될까, 은행 들어가야 될까, 보험 들어가야 될까 한 큐에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 자 저점 바닥 지금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병주 매니저가 다시 왔나요? 네,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그룹 핵심 증권사고요. 밸류에 대한 핵심 수혜를 또 기대하는 업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가 확실하게 이제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18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거의 25bp에 대한 확률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 있죠. 그러면 조금 이제 금리 인하가 그래도 좀 식상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금리 인하 수혜는 우리가 이제 처음 맞이하는 지금 정부에 처음 맞이하는 그런 이벤트고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움직이는 모멘텀은 금리 인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관 연속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시게 되면 자, 기관이 연기금 도는 26만 주가 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금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28일 마지막 날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마지막으로 좀 팔았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지금 기관이 끌어주는 증권주들 역시나 6월달 관점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차트상으로도 이 종목은 시세가 한번 나왔을 때 그때 15% 이상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정적 부위에 발동시키고 15% 이상 상한가 가까이 시세 분출 시켰거든요. 이번에도 장대 양봉을 고르시면서 증권주 하나 준비하자 이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가는 18,700원 정도에서 19,700원 사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1,500원 그리고 손절가 16,000원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저도 미래에셋증권 증권주에 대한 흐름들이 잘 나올 때 뭐 지주사 뭐 다 이 모멘텀 이렇게 기대감에 이제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걸 듣다 보니까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는 9월 달에 0.25%포인트 인하하는 건 거의 확정적인 거고 그럼 연내 또 추가 인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또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그럼 현 시점에서 만약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그게 증시 훈풍으로 이어져서 뭐 거래 수수료 증가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다. 이것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을 본다 그러면 저는 너무 장기적인 시간이 아닐까, 시각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좀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또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요거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금융주 굉장히 지금 실망감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기다리셨고 정말 지주사 우리 이제 막 상법 개정하는 거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6월 달에 굉장히 많이 탔었는데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걸 또 우리가 브로커리지 수수료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 수수료로 이제 우리가 펀드 매니저가 정말 휘황찬란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브로커리지 매매가 있었는데 지금의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의 수수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IPO 시장이 지금 하반기에 또 굉장히 또 많이 활성화돼 증시가 활성화되면은 IPO 시장 활성화되고 근데 미래에셋이 지금 이제 1, 2위를 계속하다가 작년에 8위로 한번 꼬꾸라졌고 다시 1위를 탈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지금 2분기 실적이나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장기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6월 말부터 지금까지 쉬었다는 거는 심리상의 장기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트도 마찬가지로 단기 바닥은 좀 잡은 것 같고요. 그래서 추세 이제 전환됐고 돌파보자 말씀드립니다. 네, 미래에셋 증권 이제 오늘 장 후반에 나왔던 좋은 얘기죠. 뭐 대주주 양도세 완화 검토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 후반 부분에 부국증권, 뭐 신영증권, 증권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일 종가까지 고점을 마감해서 내일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의도로 해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 과거에 이제 부동산으로 해서 부동산에 이제 그 투자 실패 그런 걸로 해서 리스크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다른 증권사들의 증권주들보다 좀 그 부분이 만약에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온다고 한다면 그 미래에셋 증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악재의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증권주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 실패에 대한 걸 맞아요.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뿐만 아니라 대형 증권사들에 대한 그게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이제 존재했었는데 이 미래에셋 증권이 이제 확실히 팩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많은 한 600억 정도에 대한 손실 부분이 이번에 이제 또 영업을 통해서 1,200억으로 또 상세가 바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외 법인의 매출이 굉장히 직결이 됐고 그리고 해외 법인 쪽에서 이제 웬만큼 지금 영업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사활을 걸고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외 부동산의 공급이 줄어들었고 코로나 때 줄었고 지금 하면 더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 공급 법칙을 봤을 때 수요는 비슷한데 공급이 줄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네요. 피가 올라가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미래에셋 증권의 해외 부동산에 대한 상세 그 부분이 3분기 실적도 견인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그럼 있습니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그렇죠. 되는 더 좋은 얘기네요. 보통 이제 증권주 하면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났어요. 근데 이미 그 부분은 주가 다 반영된 것 같고 지난번 이제 5월, 6월, 7월이 그때 시장이 완전 대세 상승해서 뭐 코스피 4천, 5천 막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이제 상승세가 좀 주춤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잘 나갈 때처럼 이렇게 증권주가 잘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또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 기다리시는 분들, 네, 화이팅 하시고. 좋아요. 예. 네, 화이팅 하시고. 증권주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증권주가 우리에게 뭔가 준 건 없어요. 네, 그래서 봤더니 4월 달에는 우리나라 정부 바뀌기 전에 그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갔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확실하게 이제 정책 모멘텀으로 갔다는 거죠. 둘 다 완전한 기대감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가 지금 실증 사업이 나지 않았고 법 개정이 확실하게 통과 발의가 된 게 아닌 상황에서 이제 기대감. 그만큼이 이제 6월 달에 그런 퍼포먼스를 냈다. 그럼 이게 실적이 들어가고 확실한 정책 방향성이 잡혔을 때는 저는 이게 훨씬 더 컨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시너지를 주는 게 금리 인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 궁금한 건 증권주가 되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 중에서 미래에셋인 이유가 좀 궁금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IPO 시장에서의 1위 탈환도 큰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증시 측면에서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증시 화랑이 된다는 거는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로 이제 되게 됐을 때 추가적인 이제 자금의 유입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통 강호가 이제 또 미래에셋증권. 그렇죠. 전통의 강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객 자산을 돌리는 그 금액 운용기금이라 하죠. 운용자금. 이게 1,000조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일 많고 따라오기가 힘들고 다른 기업들. 그래서 잘해요, 잘해. 네, 정말 잘하네. ROE가 지금 2%, 3% 있다가 10% 넘게 지금 올라온다는 상황. 이제 저는 정말 부스터를 달 그 찰나의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래에셋증권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옆에서 강시현 매니저가 자꾸 거들어주는데 있으세요? 아니요, 이거 제가 미래에셋증권 지금 들으면서 예. 과거에 그 펀드 한참 유행했을 때 그쵸. 미래에셋증권 참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 그 옛날에 과거 회상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때 돈 많이 벌었던 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 잘한다. 네. 분 아시겠지만 제가 쓰는 HDS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그렇군요. HTS 또 쓰는 데는 다들 또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최원범 매니저의 이번 달 세 번째 종목은 미래에셋증권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강시현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 엔터 여보지는 대단합니다. 틀릴 수가 쌈지엔터가 벌써 또 수익률을 기록했죠. 7.85%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예. 자, 쌈지엔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예, 이제 뭐 쌈지엔터는 이제 시작이지 않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 5일 날 오버행이 나오면서 그 물량을 이미 소화됐고 그때 외국인이 아마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9월 5일 날 종목별 투자를 보니까 외국인이 한 20만 주쯤 들어왔습니다. 역시 이미 반영됐고 외국인은 그때부터 들어왔다. 오버행 나오면서 뭐 이제 그때 기타 금융에 30만 주 던지는 거 외국인이 받아서 올렸기 때문에 주가 그때 바닥 찍고 올라왔고요. 오늘은 거래량 없이 잠시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자, 쌈지엔터 이제부터 시작이고요. 9월 달 말에 있을 K드림 콘서트부터 시작해서 중국 무비자 관광객, 그다음에 K컬처,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있을 그러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9월 말 10월 달에 계속 올라올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사랑의 핫쇼핑 시즌2, 사랑의 핫쇼핑 엄청났죠. 그 시즌2가 내년 초에 개봉이 되어 있는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티니핑에 대한 시즌6, 이것도 곧 TV 방영이 있는 만큼 제가 너무 덕후 같아서 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진심이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고 쌈지엔터는 지금 굿즈, 그 에스파에 대한 굿즈가 홈페이지에서 판매가 안 됩니다. 지금 완전 다 품절 대란이기 때문에 에스파 핑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에스파도 9월 5일 날 미니 앨범 그 앨범으로 지금 컴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그 에스파의 그 신곡이 순위를 올라갈 때마다 에스파와 콜라보를 했던 쌈지엔터의 그런 가치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역배열에서 차트가 정배열로 바뀔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수급도 들어와 있고 그쵸.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 보게 되면 사모펀드가 최근에 이거를 연속 순매수를 해줬어요. 쌈지엔터가 한참 올라갔을 때 사모펀드가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 부분들을 지금 이제 다시 모아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목표가까지 꼭 홀딩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완핑의 쌈지엔터의 리뷰 들어봤습니다. 일단 지난주 수요일에 이걸 말씀 주셨는데 네. 전략 너무 주요했어요. 그렇죠. 딱 맞았습니다. 이거 누가 늘까봐 내가 먼저 갖고 왔다 했는데, 정말 제때 딱 편입해서 벌써 7.85%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올 종목은 달리는 호랑이, 기호지세입니다. 더 올라타자라고 생각이 드는 조선주가 최근에 한창 강하죠. 오늘도 강했었고요. 드래곤팀인데. 드래곤팀. 제가 호랑이 등을 타서 또 날아가겠다. 이런 좋아요. 뜻입니다. 그래서 조선주의 종목인 SNCS를 가져봤습니다. 또 나옵니다. 네, 제가 이거 지난달에 가져왔던 종목인데 이제 지난달에 좀 수익률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왔고 오늘도 세진중공업 그리고 뭐 오리엔탈 전공 등 조선 기자재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SNCS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종목은 지난달에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MRO에 특화된 기업이고요. 최근에 또 뭐 잠수함에 대한 그런 삼성중공업의 그런 것들도 같이 수주를 받은 내용도 있고 해서 캐나다 잠수함 얘기도 나오면서 방산주에까지 한 발까지 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PER이 한 15배 정도 되는데 방산주는 방산주 섹터가 한 20배 정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의 그런 가치까지 평가받는다면 지금의 주가보다 더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LNG선이죠. LNG선에 갖고 있는 기술력 그 부분들에서 되게 중요한 그러한 기술력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그 전까지는 유럽에서 갖고 있던 그런 기술력을 국산화에 성공했던 그러한 아주
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미국이 다시 한번 조선업을 부흥하겠다는 뜻인데 거기에 저변에 깔려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유럽에 그 갔던 가스선을 봉쇄하고 뭐 그러면서 유럽에서 그런 연료난 그런 난방난에 좀 그런 그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세례가 있었고 그걸로 해서 카타르에서 LNG 선언을 해갖고 뭐 LNG를 보내면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중동에서도 또 리스크함이 있었죠. 전쟁이. 그런 것들을 다 리스크함이 없는 미국의 천연가스를 팔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선업과 함께 묶어서 같이 지금 하려는 그 미국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마스카 프로젝트의 그 실무진 회담도 이번 달에 또 잡혀 있습니다. 곧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조선업종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좀 좋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많은 분들이 조선업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선업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예. 에센시스를 지금 다시 한번 편입을 드리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시초가부터 48,600원까지 분할매수 하시면 되겠고요. 48,600원입니다. 예, 그때까지 분할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목표가는 저 고점을 넘어서 한 20%더 업사이드 구간인 61,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러프하게 39,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정말 기다리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조선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상황 자체가 로봇 돈을 굉장히 잘 갖고 예, 예. 다른 섹터들 굉장히 강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말씀드린 제가 미래에셋증과 같은 밸류업 쪽이 만약에 치고 간다. 하면은 가장 높았던 섹터의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바통 터치가 그러면 SH에서 저도 좋게 보니까 확실하게 이 종목이 단기로 이번 주까지 일지 네. 아니면은 내 수익률 우리 대결을 위한 이번 달까지 일지 네, 확실하게 구분 지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도 아니고 이번 달도 아니고 앞으로 내년까지 봐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선 그런 업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과거에 조선업이 흥했을 때가 2007년도, 8년도 막 그랬을 때입니다. 그때 그때 영업이익이 한 7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조선업에 대한 그런 많은 빅5 그런 조선업 그런 기업들이. 근데 그때 시총이 한 7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앞으로 2026년도에 그 영업이익이 한 12조 정도까지 바라보는 증권사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6조에서 12조, 그럼 거의 더블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가총액도 그 더블까지는 아니어도 그 절반이 50%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지금 올라간 주가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마스카 프로젝트의 실적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 찍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다시 한번 2차 성장이 더 될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번 달에 지금 실무진 협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선 기자재에 한번 훈풍이 들어가면서 살짝 올라갈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인베스팅 관점으로 해서 또 길게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센시스 저도 이제 좋게 봐요. 저도 이제 뭐 조선 기자재 관련주.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오늘 조선 기자재 관련주 웬만한 종목 다 갔어요. 네. 윌슨, 그죠? 뭐 한라 IMS부터 해서 다 갔습니다. 근데 이 단기가 이 시장의 흐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 신규 상장주들은 보통은 이제 그런 어떤 특정 테마에 수급이 쏠리기 시작하면 제일 크게, 제일 빨리 반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보는 오늘 5%의 에센시스의 흐름은 약했다. 좀 아쉬웠다. 네, 약하다. 그럼 내일까지 조선기자재 관련주 흐름이 나올까? 왜? 오늘 시장은 일단 수급이 좀 아쉬웠죠. 그 시장의 수급이 아쉬울 때는 특정 세트에 쏠리죠. 예. 그거는 조선기자에 쏠렸어요. 예. 근데 내일은 우리 또 트럼프가 얘기한 반도체 관련 이슈도 있고, 그쵸. 뭐 이제 국가 정부에서 얘기한 AI 이슈도 있고, 예. 그럼 연속성이 좀 딸리지 않을까? 그래서 연속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죠. 오늘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조선업에 좀 많이 대장으로 올라갔던 오리엔탈 전공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세진중공업도 올라갔었는데 좀 밀렸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종가 무렵에서 세진중공업 끌어올렸었고 오리엔탈 전공도 마무리 잘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내일 당장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선업에 대해서의 저는 가치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매수가 48,600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분할 매수 잘 하셔서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전고점 얼마 안 남았어요. 58,400원까지 한 10%에서 15% 정도 사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61,000원까지 장대 양봉 하나 꼭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좋아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1년 내내 좋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기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성하준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뷰 종목 인벤티지 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비만 치료제가 일부 종목들은 쫙 올라가고 오늘 안 올라간 종목은 사실
내일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인벤티지 랩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앞서 말씀해주신 에센시스보다 얘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9월달 시장만 놓고 보세요. 저희 용호상배 9월달 대결인데 9월달 시장에 지금 비만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뭐 메시 치료제부터 모멘텀이 너무 많아요. 예. 중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미리 산 거거든요. 근데 인벤티지 랩이 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먹는 비만 치료제 너무 좋죠. 일동제약 너무 좋아요. 근데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조금 더 상용화 속도가 빠를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포커스. 저는 강시한 매집 너무 좋아해요. 근데 조금 더 주사제에 대한 포커스가 더 강하지 않겠는가라는 거.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웃으세요. 네, 갑자기 예. 같이 붙여주셔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 인벤티지 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포커스는 어쨌든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고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기대감은 상용화 속도가 인벤티지 랩이 가장 빠를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거 시장의 섹터에 수급이 도는데 누가 밀어줘야 돼? 정부가 리딩을 해줘야 돼요. 정부가 지금 비만에 대해서도 이거를 질병으로 좀 하고 그에 대한 지원들을 이끌어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토론도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 내에 그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번 발생한다. 인벤티지 랩이 아마 좀 대장주의 흐름을 좀 더 강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한번 홀딩하고 지켜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주가 인벤티지 랩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인벤티지 랩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좋은 종목이에요. 자꾸 뭘 붙이시네요, 여러분. SNC스 나오니까 인벤티지 랩 더 잘 간다라고 하는데 치킨도 좀 붙일까 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갖고 제가 다음 기회를 한번 도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화준 매니저님, 인벤티지 랩도 좋고 일단은 이제 순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뭔가가 하나 딱 필요합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SNCS를 잡아보자. 도우인시스 한번 시스1 시스로 간다. 네. 예. 사실 도우인시스라는 종목 자체는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너무 많은 기업이죠. 아무래도 이제 세계 최초로 폴더블폰 핵심 소재인 이 초박형 강화 유리 UTG 양산화의 기업 성공한 기업이고요. 단순히 상용화 단계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실제 공급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의 모멘텀이 전 너무 크다라고 해서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특히나 이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7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사전 예약이라든가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삼성에서도 출시 몇 달 만에 생산 목표를 30%또 늘렸어요. 그만큼 시장 전망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UTG를 공급하고 있는 이 도우인시스는 이 폴더블폰에 대한 수혜가 직격 수혜가 연결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종목을 지금 놓고 갈 수 없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기대하고 있는 것이 또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애플에서 아이폰 17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폰 17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이제 좀 멀리 본다라 그러면 애플의 폴더블폰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일부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가 꺼내놓은 이야기를 보니까 내년에 애플 폴더블폰 출시된다라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출하 전망치를 거의 2배 가까이 늘렸어요. 그만큼 애플도 폴더블폰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겉다리 그냥 새끼발가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엄지발가락으로 눌러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중장기적인 재료긴 하지만 애플 폴더블폰에 대한 모멘텀까지 합친다 그러면 삼성과 애플 뭐 이거는 겹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저는 이제 또 하나 기대하는 건 이 도인시스가 신규 상장 주긴 하지만 IPO 자금을 가지고 베트남 공장에 대한 캐파를 좀 늘리고 있죠. 이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쪽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고 이 글로벌 확장성에 대한 부분까지 본다라 그러면 도인시스 지금 자리에선 너무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다. 단기적으로 폴더블폰에 대한 재료, 중장기적으로 애플에 대한 재료, 글로벌 확장성까지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종목 도인시스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매수가로는 32,000원에서 시초가 정도로 분할 매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로는 3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500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도우인시스. 예. 야, UTG 뭐 글라스 이제 뭐. 복수의 시간. 그래요. 전문 기업으로 좋게 막 평가받고 있고 상장에서 폴더폰 수혜주로 알려져 있어요. 예, 알려져만 있어요. 네. 파이nem텍 폴더블 수혜주로 잘 갔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KT바텍 잘 갔어요. UTG 글라스, 도우인시스, 폴더폰 수혜주 알려져만 있고 지금 주가는 바닥에서 그냥. 그죠. 폴더폰 수혜주 다 갈 때 동종목 안 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에도 우리 이호건 매니저님이 가져왔을 때도 제가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이거 왜 가져오셨지? 1타 2피예요? 그런데 안 갔단 말이죠. 그 전주에 조기준 매니저님이 가져왔을 때도 이거 안 갈 것 같은데 안 갔어요. 내가 지난달 갖고 오고 이걸 왜 갖고 왔나. 진짜요? 이번 달에 쉽지 이번에 않은데?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거 3고초려면 충분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3번 참았으면 이번에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런 우려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도인시스가 UTG에 있어서 실제 납품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런 좀 이게 이슈가 좀 있길래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전체 매출에서 90%가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한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좀 납품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현 시점에서는 이 삼성전자, 애플에 대한 투트랙 전략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다른 종목들 그리고 심지어 아시겠지만 엠텍들은 흰지고 얘는 강화율이 아닙니까? 분류가 다릅니다. 다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도권에서 강화율이가 안 가더라고. 이번 지금 게임 안 되죠. 네. 그래서 보이게 된다라 그러면 현 시점에서 저는 충분히 이 강화율이 쪽에 모멘텀 너무 좋게 나올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도인스 보니까 차트 잘 만들어 놓고 좋아요. 좋은데 또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게 또 있어요. 이거 질문 두번 되는 거예요? 종목이 가려면 수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급이. 아, 수급. 네, 근데 수급이 없어. 외국인도 약하고 기관도 좀 약해요. 뭐 연기금도 안 사주시고 어떤 형님이 밀어줘서 가실지 참 이게 수급이 좀 부족한 수급, 부분이 좀 어떻게 걱정되는데 보냐?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외인들이 매수하고 기관들이 매수해서 종목이 잘 가서 수익 보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 어디 뭐 두바이 가가지고 예? 금장 좀 치라고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약하진 않아요. 기관이 잘 버텨주고 있고 여기에 저는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잡힌다 그러면 외인들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쌍끌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수급은 그렇게 아쉬운 정도는 아니다.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제 도인시스 같은 네. 경우 이제 제가 한달 왜 했냐면 네네. 이게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올 게 없어요. 아마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애플 때문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먼 미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가?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 이호근 매니저님께서 지난 방송에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유동성 장세를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유동성 장세요. 매니저님 아시잖아요. 금리나 기대감에 시장에 현금 풀리기 시작하면 작은 모멘텀에도 주가는 크게 뛰어요. 근데 성장성이 있으면. 또 신규 상장주 아니겠습니까? 신규 상장주의 단기 수급에 대한 모멘텀 합쳐진다라 그러면 이 도인시스 저 원래 신규 상장주 잘 안 갔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갖고 이걸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는 그럼요. 불문율을 깼다. 그렇죠. 불문율을 깰 정도로 이 유동성 장세의 모멘텀을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일 급등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도 월말에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도인시스 다 같이 가면 좋거든요. 현재. 알겠습니다. 맹공을 다 이겨냈습니다. 진짜 몇 개의 폭격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겨냈어요. 성원준 매니저 대단합니다. 도인시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이호근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달 여러분 완장 보이실 겁니다.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이효근 매니저의 리뷰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네. 1위답죠. ABL 바이오가 5.8% 수익을 벌써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긴 더 큰 수익 바라봐야죠, 사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용어상방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 추천하고 바로 그냥 반짝 뜨는 것보다 오래가는 종목이 수익률이 좋더라. 꾸준히 올라가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팍팍 올라가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ABL 바이오 한번 네. 보시면 이 종목 꾸준하게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BL 바이오 차트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서 이미 전고점 돌파하고 45도 우상향 나왔고요. 네, 장대 양봉 한 3분의 1 정도 조정 나왔고 내일 장대 양봉 이런 식으로 양봉, 음봉, 양봉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시세는 이제 불꽃 시세 한번 또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점은 아마 이제 9월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9월 말 되면 또 순위가 완전히 바뀌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또 지난달에 이호근 매니저가 1위를 하는 데 있어서 포트 초반에 딱 지금 네. ABL 바이오 자리에 있었던 종목이 갑자기 급등을 했었어요. 네. 한화엔진이었죠. 네. 예, 이게 올라가면서 이호근 매니저 1위로 굳히는데 큰 힘이 있었는데 ABL 바이오 이번 달 내내 여러분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우리 용호상박 최다 우승자입니다. 이호근 매니저 오늘의 종목 알려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이오 뷰지. 뷰주. 비주죠? 네. 바이오 바로 비주죠. 비주. 네. 너무 힘을 줬더니. 바이오 비주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바이오 뷰주고요. 이 종목 그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7월달 LNC 바이오 갖고 왔었거든요. 요즘 LNC 바이오 잘 나가고 있죠.
그때 이제 LNC 바이오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스킨 부스터였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스킨 부스터와 필러 그리고 화장품까지 제조하는 이러한 회사고요. 지금 이 회사는 이제 중국 기반을 두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그다음에 트루키에 이런 식으로 해외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필러와 이제 스킨 부스터가 잘 나가는 부분 속에서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 또 핫하다 보니까 화장품까지 이제 가세를 하면서 말 그대로 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 지금 1공장 말고 2공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1공장의 한 2배 정도 크기의 지금 공장을 준비할 정도로 성장성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한 달 정도 시간 여유 있게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주가가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최근에 파마리서치 그리고 지금 LNC 바이오 이 종목 급등했듯이 스킨 부스터와 관련된 이 바이오 뷰즈 역시 한번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15,750원에서 내일 시초가 목표가는 일단 짧게 18,100원 손절가 1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비주. 그죠? 네, 비주. 바이오 비주죠. 네. 근데 이제 바이오 비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스킨 부스터랑 필러에 대한 부분도 네. 저도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근데 이 바이오 비주가 한 개 좀 아쉬운 게 네. 스킨 부스터랑 필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연간 계속 좀 줄어요. 비중이. 네. 그러면서 오히려 OEM 비중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OEM 비중이 늘어나면 매출의 안정성 확보가 되는 건 좋은데 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네. 이 뷰티 글로벌 기업에 대한 브랜드 파워가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 그러면 이 글로벌 파워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아쉬움들을 이 OEM의 사업으로 좀 어떻게 희석시킬 수 네. 있을 만한 정도인지 요거 한번 답변 아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이제 좀 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게 메이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나 뭐 LNC 바이오처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신 OEM 쪽으로 지금 스킨 부스터가 그만큼 시장에서 핫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이거를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OEM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 이 회사가 이제 그렇다고 뭐 본사 매출이 주는 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기업 자체도 이제 늘어나는데 OEM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같이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자적으로 가기보다는 뭐 화장품도 뭐 코스메스나 뭐 이런 종목들이 ODM 업체들이 더 잘 나가듯이 이런 점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화장품 종목들을 자체에 좀 궁금한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로봇도 좋고 조선도 좋고 네.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예. 근데 제 이름부터 귀여워요. 바이오 비주. 네. 그래서 이제 이름부터 귀여운데 과연 그 귀엽게 상승률이 끝나지 않을까. 네. 지금 화장품은 제가 볼 때는 10월달 중추절부터 조금 네. 이제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걸 보신 건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 이제 이 회사 모 회사가 아마 청담 글로벌이어서 네. 화장품도 나름 또 좀 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이 종목 갖고 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파마 리서치, LNC 바이오 요즘 어때요?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킨 부스터를 하는 입장에서 순번이 온다 한번. 네, 바이오 비주 역시 한번 급등하지 않을까. 일단은 이제 그 회사들은 이제 시가총액이 보통 1조, 뭐 7조 뭐 이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2천억밖에 안 돼. 그래서 뭐 한 3천억만 가도 50% 수익률. 뭐 이 정도니까 좀 상당히 가격적 메리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는데요. 네. 바이오 듣기 힘든 비주가 말이죠. 네, 바이오 비주. 파마리서치는 이제 연어 정소에서 네. 뽑아낸 그런 콜라겐 특허 기술이 있고요. PDRN. 그렇죠. 그리고 LNC 바이오는 사람의 인체 조직으로 한 또 특별한 기술이 있어요. 네. 본인만의 아이덴티티 기술이 있는데 바이오 비주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한 게 없어서 과연 얘가 갈 수 있을까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제가 또 보니까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게 좋은 소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LNC 바이오가 네. 내일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네. 됐어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요 부분들을 이끌고 갔었던 네. 요 어떻게 보면 테마를 이끌어 갔었던 LNC 바이오가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그때 수급이 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지금 이제 파마 리서치도 좀 투자 경고 들어갔고 네. 지금 LNC 바이오도 이제 내일 아마 들어가게 되면 네.
그래도 이제 주가가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차례는 바이오 비주가 투자 경고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뭐 이렇게, 전략으로. 예,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네. 좀 이 희망상을 좀 갖는데.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바이오 비주가 아마 좀 그 약간 좀 그 뭐 인지도 뭐 이런 건 좀 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력과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좋았으면 뭐 지금 1조 넘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바이오 비주도 비슷하게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으로 준비했습니다. 수급 들어올 확률이 좀 있겠네요. 그쵸. 공백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또 막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같은데? 우리 시청자들만 우리 용호상박 보시는 분들끼리 우리끼리만의 비밀로 여러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주비 아니죠? 바이오 비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네 종목 모두 나왔는데요. 정리 한번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송보다 더 재밌는 건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입니다. 왜 재밌냐면요. 1위 이호근 매니저는 수익 나는 종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뭐 웃긴 멘트는 하지 않아도 항상 해피하다라고 또 회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벌써 소문이 그렇게 났나요? 네. 네, 저는 오늘 방송 끝나고 9시 20분에 유튜브에서 이효근 검색하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 달 동안 아마 NNC와요 계속 이렇게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제가 제2의 하마 리서치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크게 성공을 했고요. 오늘 그 NNC 바이오를 이어갈 또 하나의 이제 종목 오늘 또 공개해 드릴 거니까 2시에 유튜브에서 이효근 검색하시고 오시면 아마 상당히 해피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LNC 바이오 대성공 다음 유망주 공개. 역시 LNC 바이오도 이호근 매니저의 작품 중에 하나였군요. 자, 이어서 성하준 매니저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텐션도 너무 높고요. 무료 방송 자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수익률은 더 재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 아직까지 포커스 못 맞추신 분들, 그러니까 9월달 시장 들어왔고 재료 충분하고 수급도 이제 시작될 텐데 아직도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비만, 메시치료제 그리고 반도체 포커스 맞춰서 관련주들 싹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방송 끝나고 바로 오시면 됩니다. 시간 없어요. 바로 오시면 유튜브 검색창에 성하준 검색하고 바로 오시면요. 이 세 가지 섹터에 대한 관련주들 다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하준 매니저 무료 방송 이미 열려 있습니다. 검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강시환 매니저의 무료 방송은 이 방송이 좀 진짜 재밌는 줄 알았는데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아침 8시에 이슈를 모아서 잠이 깨요, 그냥. 감이 확 깰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주도주를 찾아드리는 강시환 매니저 유튜브에서 매일 아침 8시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목요일날 LNC 바이오 추천드려서 상한가 날렸고요. 어제 금요일날 세진종공업 추천드려서 오늘 20% 넘게 수익 드렸습니다. 오늘도 장중에서 오리엔탈 전공까지 말씀드리면서 20% 수익 챙겨드렸어요. 내일은 어떤 종목인지 내일의 주도주를 찾아드릴 테니까 유튜브에서 강시환 매니저 검색하셔서 아침 8시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최원범 매니저님 목소리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무방에서 너무 더 잘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가요 무대 이기려면 목소리를 좋게. 예. 가요 무대 시작하는 제 10시 방송이고요. 자, 잘 보시면 8월 셋째 주에 일동장 말씀드렸고 8월 마지막 주에 제가 이제 온코니 테라피틱스, 그다음 9월 첫째 주에 로키트 헬스케어. 자, 주차별로 계속해서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주, 그다음 주 종목들 정리되어 있거든요.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소개부터 지주금융까지 한 번에 풀어드릴 테니까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명의 매니저들 무료 방송 안내 모두 도와드렸습니다. 가셔서 인사이트 많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호상박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